하려는 관성을 우리는 뭐라 그러니? 이걸 운동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관성의 크기는 뭐라 그러니? 운동하는 물체가 그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운동관성의 크기. 이걸 운동량. 기억나? 이걸 운동량이라고 했고, 이러한 운동량을 어떻게 계산한다고? P는 mv. 다시 말해서 뭐에다 뭐 곱하는 거야? 질량에다가 뭐 곱하니? 속도를 곱하는 거야. 속력이 아니고 속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운동관성이라는 건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이라서 속도로 계산하는 게 맞아. 알겠어?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요 2kg짜리가 2의 빠르기로 가다가 벽이랑 쿵 하고 부딪혀서 2라는 빠르기로 튕겨 나왔어도 부딪히기 전 운동량과 부딪힌 후에 운동량이 같아 달라? 달라. 뭐가 달라? 방향이 달라. 되겠어? 그러니까 충돌하기 전의 운동량은요. 오른쪽 방향으로 4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면 충돌한 후의 운동량은 왼쪽 방향으로 4야 라고 얘기하셔야 된다. 운동량은 벡터다. 그러면 이렇게 벽이랑 충돌하는 과정에서요. 제가 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겼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러게? 충격량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델타 P로 계산하셔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면 돼.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4에서 처음 운동량 플러스 8을 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왼쪽 방향으로 8만큼 변했어. 뭐 이런 얘기잖아. 근데 충격량이라고 하는 걸 굳이 따로 얘기하는 건 운동량이 변한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묻는 거예요. 얼마만큼 바뀌었느냐가 아니고. 자,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바로 물체가 충돌할 때 받은 힘과 그 힘을 받은 시간의 곱으로 나타내. 이거야. 그래서 똑같이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이 마이너스 8이라도요. 만약에 충돌할 때 접촉한 시간이 0.1초라면 받는 힘은 왼쪽 방향으로 80N일 거고요. 맞아. 똑같이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이 8이라도요. 접촉 시간이 1초라면 순간 받은 평균 힘은 8N밖에 안 돼. 알겠어? 그래서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을 길게 할수록 순간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줄어드는 거야. 라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체가 충돌했을 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충돌 시간을 길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지만 충돌할 때 작용한 힘과 시간 사이의 관계의 그래프에서 실제로 물체가 충돌해서 멈출 때까지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커졌다 작아지는 이런 모습.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한 F라고 하는 충격력 또는 평균 힘 또는 힘이라고 하는 건 가장 높은 이 순간의 힘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 그래프에 있는 면적이 바로 충격량을 나타내는 거. 다시 말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근데 만약에 충돌할 때 접촉하는 시간을 지금보다 훨씬 더 길게 하면 면적은 일정하지만 받는 힘의 크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 중에 충격량의 그래프도 봤고요. 여러분들 심화 문제야 라고 하면서 운동량 그래프도 그때 설명해 드렸어요. 맞아요. 어떤 애가요. 처음에 0초일 때 운동량이 2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2초가 됐을 때 운동량이 8로 증가했습니다. 기억나? 그랬을 때 이 아이가 2초 동안 받은 충격량은 얼마야? 얼른 구해보죠. 자, 이때 받은 평균 힘은 얼마라는 뜻이야?
이물체 가속도는 얼마고 0에서 2초 동안 간거리는 얼마야 라고 하면서 그 물체는 바로 2kg짜리 어떤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본 거예요. 자, 구해봐. 이 그래프 제가 처음 그려요? 저번 시간에 해드렸어요? 했죠? 네. 자, 그렇다면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충격량이라고 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이 높이 변화량이 바로 충격량을 나타낸다. 기억했어요? 그래서 얘는 충격량이 6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이때 작용한 평균 힘이 얼마야? 라고 할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평균 힘이 되는 거 증명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6해서 3이라고 하는 평균 힘을 받아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어차피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니까. 되겠어? 네. 1.5예요 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이 그래프를 그대로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봐도 된다. 자, 운동량 그래프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꾸려면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누셔야 된다 그랬으니까 2kg로 다 나눠버리시면 속도가 된다. 그래서 0초일 때 속도는 1이고요. 2초가 되면서 속도가 4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울기는 2분의 3이 맞죠. 그래서 이런 얘기고 2초 동안 간 거리는요. 이때 평균 속력이 얼마? 평균 속력 얼마? 2.5.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반띵. 그래서 자 2분의 5에다가 걸린 시간 2초 곱하니까 간거리 5m예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운동량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놀 수 있으면 된다. 라는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 이러한 운동량이 바뀌는 건 누구로부터 힘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 힘을 받는 대부분이 충돌할 때다. 됐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성립하는 거야. 그랬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데 충돌하기 전에 앞에 가고 있는 물체가 있어요. 이 아이가 4kg짜리 물체가 앞으로 10의 빠르기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고 칠게요. A. 그 다음에 뒤에 오고 있는 2kg짜리 물체가 앞으로 10의 빠르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뒤에 가는 아이가 더 빠르기 때문에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겠죠. 자, 그 충돌이 일어날 때 빨리 오던 B가 A를 쿵 하고 밀어요. 그때 작용한 힘이나 A가 B를 미는 힘이나 크기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방향만 반대인 것뿐이다. 왜? 작용, 반작용의 힘이니까. 맞아. 그리고 이 힘을 서로 주고받을 때는 둘이 접촉되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접촉된 시간은 같다.
그러니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 그래서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이다. 그러니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라는 얘기가 방향만 반대라는 뜻이다.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A의 충돌 후의 운동량에서 충돌 전 운동량을 빼면 B의 충돌 후 운동량에서 충돌 전 운동량을 뺀 값이랑 같고요. 방향만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분배하기 위해서 가로를 여시면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고요. 충돌 후 운동량과 충돌 전 운동량으로 변화를 시켜보면 A와 B의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A와 B의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랑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더라. 그러니 얘가 충돌을 한 후에 A는 운동 방향으로 힘 받았으니까 더 빨라졌을 거다. 그래서 A라고 하는 4kg짜리 I의 속력이 오라면 뒤에 오고 있던 B라고 하는 2kg짜리 I의 속도는 얼마야? 이런 얘기를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충돌 전에 A와 B의 운동량은요. 둘 다 오른쪽 방향으로 8, 오른쪽 방향으로 20 합해서 오른쪽 방향에 28의 운동량을 갖습니다. 왜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충돌한 후에도 오른쪽 방향의 운동량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충돌이 끝난 후에 A의 운동량을 보면 오른쪽 방향으로 20이다. 그러니 B의 운동량이 오른쪽 방향으로 8만큼 가지면 된다는 얘기니까 B는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맞고요. 운동량이 8이어야 되니까 질량 2에다가 4의 빠르기를 곱한 값이어야 된다. 그래서 속력은 4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했던 얘기들을 잠깐 리뷰해드렸고요. 그거 가지고 문제를 지금 막 풀어봤습니다. 자, 1, 2번 중에서 질문. 1번이요. 자, 1번에서 어떤 보기가 가장 문제일까요? 자,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요. 크기 물어봤습니다. 충돌하는 과정에서 충격량의 크기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만을 물어봤습니다. 충격량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왜? 둘이 주고받은 힘의 크기와 접촉한 시간이 같기 때문에 FT 값이 일정합니다. 자, 넘어가죠. 3번, 4번 중에서 질문. 4번 보시면 특히 어떤 보기요? 자, 보시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두 물체가 가다가 충돌하는데요. 서로 마주보고 오고 있으니 A의 운동방향과 B의 운동방향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A의 운동방향의 오른쪽으로 5의 빠르기의 속도를 저는 플러스 속도로 볼 겁니다. 자, B의 운동방향의 왼쪽을 저는 마이너스 속도로 볼 겁니다. 라고 하는 보자마자 속도 방향 부호로 잡고 가세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가도 두 개가 쿵 하고 충돌한다. 그랬을 때 충돌된 A는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량 15, B는 왼쪽 방향으로 3.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오른쪽 방향의 12의 운동량을 가진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충돌이 끝나고 나서는 어떠냐면 A, B 두 개가 한꺼번에 붙어서 같은 속력으로 가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 두 개가 한꺼번에 붙어 있으면 몇 킬로가 되냐면 4kg가 됩니다. 그랬을 때 속도는 오른쪽 방향으로 V의 속도로 가죠. 자, 그랬을 때 이거의 곱이 바로 운동량 보존돼야 됩니다. 플러스 12와 같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3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억 V는 오른쪽 방향으로 3이고요.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A는 여기에 있는 3kg입니다.
자, 3kg짜리가 3에 빠르기로 가니까 A의 운동량은 충돌 후에 플러스 9 됩니다. 됐어?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됐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은 9가 아니고 6이래요. 자, B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방향만 반대인 것 뿐이죠.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6이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도 6이어야 된다.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5번, 6번에서 질문. 6번이요. 자, 6번 보시면 네? 자, 5번, 6번 보시면 그림은 질량이 2대1인 물체 A, B가 일직선상에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다가 정면 충돌이라고 했으니 아까 봤던 그 그림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 놈은 오른쪽으로 A가 가고 있다고 치자 B는 왼쪽으로 가고 있어 라는 얘기고요. A와 B의 질량 비율이 2대1이라고 했으니까 M 이렇게 놓고 생각해라. 이런 뜻이야. 자,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두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봐 라고 했는데 자, 이때 얘는요 운동량이 오른쪽 방향으로 속도를 V1이라고 할까요? 왼쪽 방향의 속도를 V2라고 할까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충돌 전 보이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죠. A의 운동량은 2P였다가 충돌에 의해서 운동량이 바뀐 겁니다. 얼마로? 0.5P로. 이게 A. 자, B는 어떠냐면 맨 처음에 운동량이 마이너스 0.5P였다가 충돌하고 나니까 P 됐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됩니다. 됐어. 자, 충돌 전 운동량을 합하시면요. 충돌 전의 운동량을 합하시면 1.5P. 충돌 후의 운동량도 합하시면 1.5P. 운동량 보존돼요. 되겠어? 네. 자, 근데 여기에서요. 운동량, 얘 운동량이요. EMV예요. V1. 맞아? 이걸 맨 처음에 2P로 난대요. 요 크기를 2P로 난대요. 근데 충돌하기 전에 B의 운동량은 얼마냐면 0.5P예요. 그러면 2P의 4분의 1이어야 되죠. 됐어? 2P의 4분의 1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0.5P가 되기 위해서는요. 됐어? 얼마여야 되냐? 질량은 M인데 속력이 얼마여야 되냐? 2분의 1 V1이어야죠. 맞아. 네. 그리고 운동 방향 반대라서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속도가 마이너스 2분의 1 V1이야. 그래서 이 새끼 속도 V라고 놓고 얘 속도를 마이너스 2분의 1 V였다고 보면 되겠구나.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는 추리야, 추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리하는 힘을 키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충돌이 끝나고 나니까 A의 운동 방향이 플러스 된 거 아세요? B도 플러스인 거 아세요? 자, A는 여전히 그 방향으로 충돌 후에도 간다. 자, 근데 B는요, A와 같은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랬을 때 B의 운동량은요, 0.5P에서 얘가 P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됐어? 운동량이 2배가 커지는데, 운동량이 2배가 커질 때 질량이 커질 수는 없어요. 속도가 2배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갔다. 2분의 1 V에서 V로 속도가 2배 빨라졌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A의 입장에서 보면 운동량이 2P였다가 0.5P로 운동량이 4분의 1 줄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질량은 바뀔 수 없으니까 속도 변화가 처음보다 4분의 1 작아졌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4분의 1 V로 속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되겠어? 이런 모습이야. 자, 그래서 충돌 전 속력은 A가 B의 2배였습니까? 그러네요.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받은 충격량은요. 2P였다가 0.5P니까 마이너스 1.5P가 충격량입니다. 근데 여기서 크기만 뭐라고 했습니까? 1.5P 맞고요.
충돌 후 A와 B의 운동 방향 같습니다. 둘 다 플러스 방향 되죠? 6번 가죠. 그린 가와 나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이 4V로 운동하던 질량이 M인 두 물체 A, B가 벽의 수직으로 충돌한 후에 각각 V와 2V로 정반대로 튀어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벽과 접촉하는 데 걸린 시간은 B가 A의 2배 길었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A, B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고 벽이 A, B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충격량을 구하라는 얘기는 운동량의 변화량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A는요, 충돌 전이 얼마냐면 오른쪽 방향으로 3mv. 근데 충돌 후가 얼마냐면 왼쪽 방향으로 mv입니다. 그러니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4mv가 A가 받은 충격량입니다. 됐어. 근데 여기서는 크기만 쓰라 그랬으니까 4mv가 충격량이겠죠. 됐어. 자, 그러면 이때 B는 어때요? 라고 하면 B도 볼게요. B는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이 3mv예요. 근데 충돌이 끝난 후에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mv입니다. 그러니 B의 충격량은 얼마냐면 나중에서 처음을 빼니까 5mv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충격량이야. 자, 그랬을 때 충격량은 구했으니까 얘네들이 받은 힘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FT 아일랜드니까요. 힘은요 시간으로 충격량을 나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때 두 개가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은요 B가 A의 2배 길었어요. 그랬으니까 얘는 T면 얘는 2T야 라고 하는 게 바로 힘을 구한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충격량과 힘은 이렇습니다. 이때 평균 힘은 누가 더 큽니까? A가 받은 힘이 B가 받은 힘보다 훨씬 커요. 뭐 이런 느낌. 됐죠? 네. 자, 7번, 8번 질문. 8번이요. 7번이요. 자, 그림은 직선 경로를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M인 물체 운동량을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옆에다가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도 생각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2t일 때 물체의 속력이 이만큼이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시간 운동량 그래프를 보시면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꾸려면 질량으로 나누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질량으로 나누시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는 여기 값이 n분의 p0로 바뀌면 돼요. 됐죠? 그래프 개형은 똑같이 잡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t일 때의 속력은 n분의 p0죠. 이 안 붙습니다. 자, 3t부터 5t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얘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죠? 그럼 당연히 물체가 가고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줬으니까 줄겠죠. 되겠어? 자, 그 다음에 4t일 때 가속도의 크기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 4t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3t부터 5t까지의 기울기인 가속도와 같습니다. 기울기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2t분의 시간분의 속도 변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m분의 p0 됐어. 그래서 2mt분의 마이너스 p0가 가속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속도의 크기만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부호 띄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됐어요? 네, 속도가 줄어드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 받아야 된다. 네. 돼요? 7번 다 이해됐어요? 8번 가시면 충돌 전에 A만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면
충돌 전 A, B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 A, B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라는 운동량 보존 법칙 쓰란 얘기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쓰란 얘기니 충돌 전에 A와 B의 운동량은요. A는 오른쪽 방향으로 12, B는 0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돌 전은 플러스 12입니다. 그러면 충돌이 끝난 후에도 오른쪽 방향으로 12가 돼야 되는데 A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6 B는요 얼마냐면 3M인 거죠. 이거 합해서 12가 되려면 얘가 플러스 6이어야 되니까 질량은 2kg네. 되겠어?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여기에서 M이 1kg니? 아니요 2kg요. 자, 니은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6.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고요. 충돌 과정에서 에너지가 손실됐습니까? 라고 하면 운동량은 보존되지만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됐어?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고등학교 레벨이에요. 자, 첫 번째. 맨 처음에 충돌하기 전에 움직이는 건 A만. 그러니까 A의 운동 에너지가 충돌 후 A, B를 합한 운동 에너지랑 같은지 보란 얘기야. 됐어? 충돌 전 A의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4, 16. 그래서 계산하시면 3, 8이 24였어요. 자, 충돌 후를 보면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그래서 6이고요. B는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이 새끼 속력 얼마지? 3, 4, 9. 그래서 9입니다. 그러면 합하시면 15입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24였다가 15로 9줄 만큼 감소했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죠. 9번 질문. 자, 9번 보시면요.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일정한 속도 V0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A, B는 질량이 M으로 같습니다. 충돌 후 일직선상에서 등속 운동합니다. 자, 그림 나는 충돌하는 과정에서 A가 B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난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 A도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만큼, B도 그만큼 방향만 반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죠. 자, 근데 상상을 해보시면 A가요. 지금 질량이 M인 I가 V0의 속력으로 가고 있었어. B는 멈춰 있었어요. 그러면 충돌하기 전에 A의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MV0고 B는 0이었다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충돌할 때요. A가 B를 오른쪽으로 밀었으니까 B는 오른쪽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충돌 후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인 면적 보시면 4분의 3MV예요. 됐어? 네. 처음에 운동량이 없었으니까 운동량 변화량만큼이 B의 나중 운동량이겠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4분의 3MV0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됐어? 자, 그렇다면 얘는 오른쪽으로 운동량이 변했으니까 얘는 왼쪽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만큼 있어야 됩니다. 되겠어? 네.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4분의 3 MV0를 빼시면 얼마 나옵니까? 플러스 4분의 1 MV0. 이게 나중 운동량이겠죠. 되겠어? 네. 충격량이라는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거야. 그러니까 머리 있는 척 해. 나중 운동량은요. 그래서 처음 운동량에다가 운동량의 변화량 더하는 거거든요. 처음 운동량은 이거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거니까 두 개 더하면 요거 나와요. 알겠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 얘는 질량은 그대로 M이니까 충돌이 끝난 후에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4분의 1 V0의 속력으로 가고 있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충돌 후에 A의 속력이 4분의 1 V0 이해하셔야 되고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그거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3으로 바꾸셔야죠. 디귿. 충돌 후 B의 운동량의 크기는요. 네, 충돌 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그대로 4분의 3 MV죠.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를 조금 편안하게 푸셔야 레벨 2 과정 수준의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정도는 좀 반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4개월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괜찮아? 없어? 네. 그러면 10분만 끊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